안녕하세요. 셀러니즈 지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크무비를 어떻게 판매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파는 크무비의 종류는 책상, 소파, 옷장, 책장, 장식장 등 가구류와 농기계, 공구류 등입니다. 가구류의 경우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라 매우 친근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크무비로 가구류를 많이 선택합니다. 이 중에 뭐가 가장 어려울까요? 저는 가구가 가장 어렵습니다. 농기계와 공구류는 낯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건 공부로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그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럼 왜 가구류가 가장 어려울까요? 제가 3주 전쯤에 배대지 사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가구류가 어려운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쌓은 노하우를 모두 공개합니다. 첫 번째, 중국 내 파손입니다. 가구를 팔아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먼저 겪는 문제가 중국 내 파손입니다. 완전히 파손된 적은 없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나 일부분의 파손이 발생하는데요. 이러면 저희는 알리왕왕으로 판매자와 대화를 합니다. 이런 경험 한 번씩 다들 있으시죠? 저는 매일같이 겪고 있습니다. 배대지 특성상 한 번에 다량의 물건을 받다 보니 수치 거부가 안 되고 이미 택배기사에게 서명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상품을 뜯어서 바로 확인하고 수치 거부를 할 수 있으면 돌려보내면 될 텐데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방법은 다양한데요. 우선 가죽 찢어짐, 도색 벗겨짐, 가장자리 깨짐, 이런 상품들은 배대지에서 수리기사를 불러서 수리 후 바로 출고합니다. 수리 비용은 보통 50위안에서 100위안 사이에 주고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다시 보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배대지에서는 상품을 수령했습니다. 판매자는 가구의 일부나 부품을 다시 보내주는 게 아닌 한 반품한다고 하면 저희에게 비용을 지불하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는 배대지에서 리턴 신청 후에 배송비를 지불하고 판매자에게 돌려보냅니다. 리턴 비용이나 수리 비용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수리를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고요? 고객이 기다리다 지쳐서 반품 신청을 하면 마진, 시간, 리턴 비용 모든 게 손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리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로 된 상품들인데요. 이런 건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품을 받아서 배대지에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국 내 파손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건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냥 고객님께 요청해서 취소 처리하고 상품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장 보완입니다. 중국 가구는 한국 가구보다 다리 부분 파손이 심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배대지에서 멀쩡하게 검수를 하고 상품을 출고시켰지만 국내에서 파손된 경우도 많으니까요. 의자 다리가 부러져 있다든지 찍힘이 있다든지 배대지에서 컨테이너 선에 선적해 세관에 들어와 검수 후 고객에게 도착하기까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배대지 파손보험도 가구, 유리 등 깨지거나 부서지기 쉬운 상품은 파손보험이 안 됩니다. 그럼 고가의 가구들은 어떻게 포장을 보완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판매자에게 우드 포장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드 포장 비용을 무료로 해주는 판매자도 있고 몇십 위안 받는 판매자도 있는데요. 저는 추가 비용을 주더라도 우드 포장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드 포장에 들어가는 목재가 수출 가능한 목재인지예요. 저희가 이런 걸 훈증 처리된 목재라고 하는데요. 훈증이 뭘까요? IPPC라는 국제식물보호협약에 의해 목재에 56도 이상의 열 처리를 가해 식물에 있는 병충해가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훈증 처리가 되어 있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중국 판매자가 우드 포장이라고 해주는 것들이 이런 훈증 처리가 되지 않은 목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에게 수출 가능한 목재인지를 물어보면 알려주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해도 일단은 우드 포장을 하는 편입니다. 몇십 위안을 들여서 중국 내에서 안전하게 배송되면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배대지에 도착하면 여기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드 포장을 할지 아니면 뽁뽁이나 종이각대로 포장 보관을 할지를요. 저는 고마진의 상품의 경우 우드 포장을 하고 마진이 적은 경우 뽁뽁이나 종이각대로 포장 보관을 합니다. 우드 포장은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 고객에게 안전하게 도착을 해도 상품 외에 나머지는 폐기물에 뿌리니까요. 종이각대는 종이 앵글이라고도 하는데요. 종이를 압축해서 단단하게 만든 보양제입니다. 쉽게 말해 A4 용지 한 장은 찍기 쉬운데 숫자가 많아지면 찍기가 힘들죠. 제가 이용하는 배대지는 우드 포장이 1m에 1만원 정도이고 뽁뽁이는 고정비용, 종이각대는 개수에 따라 1,000원의 비용을 받습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가로 3m, 세로 1m의 소파가 있습니다. 우드 포장을 하게 될 경우 총 6개 전면을 다 포장해야 하니까 가로는 12m, 세로는 2m가 되겠죠? 그럼 이것만 10만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조금 할인을 받아도 대충 1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의 가구는 이건 내가 우드 포장으로 들어야겠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마진을 넉넉하게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종이각대를 대는데요. 종이각대는 박스 하나에 상단 4개, 중간 4개, 하단 4개, 총 12개가 들어갑니다. 박스 사이즈에 따라 종이각대를 잘라서 사용해 이것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넉넉 잡고 12,000원으로 계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직접 경험을 통해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면 감이 딱 이렇게 경험을 쌓아도 쉽지 않은 게 가구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 택배사 변경하기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택배사가 있는데요. 중국은 경동, 순풍, 우정, 중통, 원통부터 시작해 정말 많은 수많은 택배사가 있습니다. 빠른 택배사들은 72시간 내 배송을 목표로 정말 빠른 배송을 추구합니다. 저도 초반에 광저우에서 출발한 상품이 3일도 안 돼서 위에 도착하는 게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타오바오에서 상품 썸네일 중에 SF 마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순풍 택배인데요. 중국 판매자들은 택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저렴한 택배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판매자들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썸네일에 SF 마크를 붙이는 것이고요. 순풍이 배송도 빠르고 저렴한 택배사에 비해 더 안전하기 때문에 판매자들에게 순풍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저도 이 방법을 안 게 친해진 중국 가구 판매자가 먼저 권유를 했어요. 몇십 위안 더 주는 조건으로 안전한 순풍 택배로 받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다른 중국 판매자들에게도 물어보고 가능하면 이런 방식으로 택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도 가송장을 쓰는 거 아시나요? 만약 내 상품이 3, 4일 안에 배대지에 도착을 안 한다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 판을 조립해야 되는 가구는 조심 또 조심. 사무용 가구 중에 책장, 인포메이션 데스크 같은 종류의 가구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유리나 거울 다음으로 최강의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연속 파손 이후 대형 거울은 판매를 안 하니까 이게 저에게는 최강의 난이도가 맞겠네요. 정말 잘못 걸리면 2, 3개월은 고생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2월 28일에 주문받은 안대데스크인데요. 5월 19일, 81일 만에 주문, 배송,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런 조립식 가구들의 문제가 뭘까요? 바로 조립해야 할 판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건 20장이 넘는 판을 조립해야 되는데요. 배대지에서 물건을 받고 처음에는 판 5개, 그 뒤로는 판 1개가 말썽이라 이걸 5번을 다시 받았습니다. 완제품 1개를 주문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조립품 20개가 넘으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배대지에서 조립까지는 해주지 않으니 과연 이 판이 맞게 온 건지 확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중국 판매자도 착하고 고객도 착하고 배대지도 착하고 모두가 착했는데 상품이 착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조립업자를 구해서 고객님께 안내를 해드렸는데 처음 연락드린 분은 중국 가구는 조립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몇 군데 업체에 연락해서 결국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조립까지 마쳐서 끝이 났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 말고도 팔 게 정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 8개월간 제가 크무비를 판매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중국, 일본 8개 배대지를 이용해보면서 경험한 어떤 배대지가 좋은 배대지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